네, 오늘은 회식하는 관계로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보면 좀 빠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처음에 얘기했죠? 안 해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한 번만 들어보시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만 보라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빠르면 좀 0.5배 느리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세요. 그리고 실적으로 하는 건 1월달 문제풀이부터는 이제 제대로 할 테니까, 그때 기초부터 다시 하면서 할 테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자, 저번 시간에 94쪽 책을 한 과장님 여기 앉아서 혹시 같이 보실 생각 없어요? 아, 예. 네네. 아, 아닙니다. 네. 자, 94쪽. 5분만 있다 시작할 걸 고생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자, 이제 보험 중개사 나옵니다. 중개사.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한 번 했는데 중개사라고 우리 집중이 안 돼. 됐습니다. 자, 우리 보험사 중에 똘마니 3명 있다 그랬잖아요. 보험 대리점하고 중개사하고 설계사 있는데, 그때 이제 대리점은 했고 이제 중개사를 하는 건데, 실적으로 업법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고, 94점 밑에 보면은 3번. 자, 보험 중개사는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동그라미 요청 찾으셨어요? 세 번째 94페이지 맨 밑에, 그쵸?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 그렇죠? 그 밖에 대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자, 보험 중개사는 보험 계약자한테 수수료하고 대가를 요청 빼놓고 대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청하면 해주는 거고, 요청을 하면 구집이나 얼마 받았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얼마 받았다. 그럼 옆에 보면 겸직 등의 금지 있죠. 네. 자, 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왜 없다고 그랬을까요?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인 놈이에요. 독구다이. 그래서 혼자 다니는 때문에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삼성화재 임직원 되면은 삼성화재 거만 팔겠죠. 그러면 중개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보험 중개사는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래, 시험 문제 한 5년 됐어요. 드세요. 자, 5년 전에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겸직이 안 되는 건 짝지은 거, 올바른 걸 짝지은 것 해가지고 이렇게. 답은 중개사 들어간 건 다 안 됐어요. 손해사정사는 설계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있으니까 내 질문하겠지. 중개사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찾을 때 중개사만 찾으면 돼요. 중개사는 다 안 되고 딴 거는 웬만하면 된다. 답이 중개사다. 답이 중개사. 그리고 손해배 중개사 요것도 넘어갈게요. 하나만, 그때 그 예탁금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대리점, 보험 대리점. 예탁금 어디서 한다? 보험에 아니야. 보험회사. 찍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냥 오늘 들어요. 자,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빼고, 대리점이나 중개사는 예탁금을 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예탁을 해요. 근데 보험 대리점은 지정된 사람이잖아요. 그 보험회사에 예탁금을 내는 거고, 보험 중개사는 지정이 안 된 애들이에요. 독구다이니까 어디 보험사에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감독원에 내는 거예요. 보험감독원에. 어렵게 나오면 되는데 요 정도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까지 나와요. 그 예탁금 넘어가고, 자, 오늘은 빨리 합니다. 원래 빠른데 더 빨라졌어요. 회식 가야 되니까. 자, 97쪽. 법인 보험 대리점, 법인 보험 중개사 임원에 자격해가지고 1번 미성년자 피성년자. 그 옛날에 그 한견 후견인 맞죠? 한정 후견인 뵀죠? 들어본 거 맞죠? 네. 띨띨이라고 내가 했잖아. 띨띨이들.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험 대리점 중개사는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 안 되고. 뭐 질문 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된다 그랬잖아. 예, 네, 그건 설계사. 설계사는 미성년자도 되지만
법인이라는 건 큰 회사잖아요. 거기 미성년자가 대표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줘.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대리점, 법인 보험 대리점은 큰 상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잖아요. 그 보험자들이, 보험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라는 것은 엄청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계사는 되고. 그래서 보면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이 있죠. 그냥 미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파산 선고 당연하겠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은 자. 쭉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저번 주 거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렵게 나오면은 원래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7번 뭐예요? 7번. 근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있잖아요. 근고 이상 앞에 아무것도 없죠. 전에는 보험업법상, 이 법상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근고 이상의 실형이죠. 모든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규에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리점을 할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법인 대리점. 걔들 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보험업법이 아니고 일반 법으로 금고를 선고하고 아니면은 그 집행이 끝나지 않고 면제한 날부터 3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어렵게 안 나오는데 가끔 똥땅 튀기려고 가끔 5년에 한 번씩 어렵게 나와요. 그 업법이. 그래서 80점이 안 나오고 막 70점, 60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법을 뭐 80점 맞으면 상관없는데 우린 계약법 50점 맞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이 안 나오죠. 순사 이론을 그럼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동그라미 쳐봐요. 그냥 그거만 쳐요. 모든 법이라고 써요. 그리고 8번 이 법에 따라 이 법은 우리 배우는 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금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보험 대리점 밑에. 자, 보험 대리점과 보험 중개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대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보험 대리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1번 다단계, 2번 대부업, 대부 중개업. 할 수 없다. 그 동그라미 때요. 시험 문제 그거예요. 요 정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대리점에서 할 수 없는 거 다단계 판매. 다단계 뭔지 알죠? 다단계. 원래는 좋은 건데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피라미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서 카메라를 가리고. 그죠? 얼굴 한번 비춰. 예, 그렇죠. 됐죠. 거기 체크만 하면 돼. 끝에 딴 거 읽지 말고 그냥 다단계 판매, 대부업 할 수 없다. 넘기시면 돼요. 99쪽 영업 기준. 보험 대리점의 영업 기준은 보험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 보험 대리점. 그 1, 2, 3 나오죠. 1, 2, 3.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옆에 그냥 그 준법 감시인이라고 써놓고 넘길 거예요. 1, 2, 3 나오죠. 법력 준수하고 보험계에서 보호하고 업무 지침을 정할 거 여기 있죠. 1, 2, 3. 99쪽 1, 2, 3 예. 있죠. 거기 준법 감시인 있죠. 그렇게 써요. 준법 감시인.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책이 없구나. 저기를 우리 청과장님이 뒤로 가서 같이 보시죠. 책이 없으니까 외로우신 것 같아. 아니요. 예. 제가 불편해요. 네. 제가 불편해요. 네, 넘길게요. 이제 102쪽 보면은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데 거기서 보험 대리점 있죠.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부분별로 하는데 차이점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보험 대리점의 5번 찾았어. 중간에 제88조 5번 자기 계약의 금지 찾으셨죠. 그리고 보험 중개사 90조 자기 계약의 금지.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
자기 계약의 금지. 좀 이따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보험 대리점이 자기가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보험 설계사, 대리점 보험 중개사 있죠. 그래서 중간에 102조 2항 3항 나오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자, 보험 102조 102조. 거기서 보험 대리점 끝에 있죠. 88조. 보험 중개사 90조 나오죠. 거기서 2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이걸 위반한 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숫자만 나왔죠. 102조, 2조, 2항, 3항이잖아요. 이게 모르잖아요. 옆에 보험사기 행위 3항이 102조 3항이 보험사기의 개입. 얘는 사기를 지가 직접 한 거고 여기는 개입한 거고. 이해돼요? 넘깁니다. 나머지는 그 의미 없는 거고. 금융기관 나오죠? 104쪽. 이것도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나올 것만 할게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자, 1번 저기 중간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 기준은 어떻게 되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1번 은행법, 아니 이게 아닌데? 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은행. 모든 은행이 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 은행은 한국은행. 옆에 쳐요. 올해 나올 문제. 수출입은행 쳐놓고 안 된다. 얘 10년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올 때 됐어요. 우리 저기 농협 같은 데 가면은 방카슈 있죠. 방카 인슈런스 해가지고 옆에 부서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걔네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은행 중에.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개인을 상대하는 은행은 다 돼요. 개인을 상대하는 은행은 되는데 한국은행이 개인을 상대해요? 한국은행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한국은행? 안 가봤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그렇죠. 그리고 저 수출은행, 수입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업은행이에요. 거기는 우리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안 돼요. 두 군데는 안 되고 나머지 다 돼요. 그럼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가만 가요? 중소기업은행. 우리도 가요. 산업은행 우리 가요? 우리 가잖아요. 산업은행. 거기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방카쇼러스가 되는 데는 개인을 상대하는 데 다 간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랑 수출입은행 한 번도 못 봤죠. 그런 데는 안 됩니다. 2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앞엔 빼고 뒤에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자 걔네들은 된다. 옆에 보면 증권회사라고 써요. 투자 중개업 있잖아요. 증권회사 상호저축도 되고 상호저축은행 되고 됐어요? 그래서 4번 보면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쭉 나오죠. 슉 나와서 3번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그 옆에 줄 주세요.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한다. 그렇죠? 요거만 하면 한 문제 맞힌 거예요, 지금. 누구면 안 된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 자, 은행법에 된 건 다 돼. 이만큼 되는데 빠지는 거. 한국은행하고 수출입. 그게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 상대하기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신, 겸용. 그러면 같이 양다리 거치는 여신 회사는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단 여신, 겸용, 여신 업자는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시험 문제가. 됐죠? 겸용 여신 업자 못 찾는 거 4번 있죠? 4번에서 맨 끝에 보면 단 나오죠? 거기만 하면 돼요. 지문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2번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모집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옆에 표 있죠? 표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 방카시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크기를 보면 보험회사가 요만하잖아요. 조직력이 너무 작나? 삼성이 요만해요. 그 은행은 이만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험을 다 팔아버리면 얘가 돼야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대출하는데 대출 받으러 왔는데 이거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가? 보면서 대출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될 거 같기도 한데 보험이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대출 받으러 왔는데 서류 보니까 이거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될 거 같은데 보험 이거 뭐지? 그거 사인해야 안 해? 네? 그럼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옛날에 꺾기라고 있어요. 꺾기라고 하래. 꺾기. 이거 난리 났었는데 쉽게 내가 1억을 빌렸어. 대출 받잖아요. 1,000만 원을 나한테 또 입금해야 돼. 그래 꺾기예요. 뭐 처음 들어봤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어디서 그 5천억인가? 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얘가 투자한다고. 그러면 1천억에서 뭐 많게는 하니까 이거를 다시 줘야 돼요. 이게 꺾기 원래는 선이자 띄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선이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이 1억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입금을 받아야 했고 그래야지 1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옛날 간행이래요. 그걸 꺾기라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야 이게. 그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은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하면 안 되니까 얘네 중에 주 먹거리 있죠. 요거만 빼고 니네 다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보면은 생명보험 상품 옆에 맨 끝에 봐요. 얘네 주 먹거리가 뭐예요? 저축이잖아, 저축. 그렇죠, 저축. 그래서 옆에 단 이건 안 된다 그러죠. 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 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 사망 특별약관을 부과한 상품은 안 된다. 결국 종신보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써놔요.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안 된다. 주된 먹거리 건들지 마라. 됐습니까? 그 옆에 손해보험 있죠. 손해보험의 주된 먹거리는 뭐예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가부터 사는 다 되는 건데 안 되는 건 뭐예요? 저축성 똑같죠. 특별약관 부과된 제외된 데서 자동차 보험 판매는 안 된다. 농협에서 자동차 보험 판 거 봤어요?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옆에 이제 단체상해 보험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단체 보험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기업 상대로 하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방카에서 하라는 거예요. 방카에서. 옆에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있죠. 모집 방법. 1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제3의 방법은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업자 옆에 써놔요. 그냥 신용카드업자는 다 된다. 모든 계약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신용카드업자는 다 된다. 뭐가 다 될까요? 위에 거 있죠? 표.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얘는? 시간만 있으면 설명해 드리는데 넘어갈게요. 신용카드 카드회사 혹시 점포 본 분 계세요? 없어요. 봤어요? 은행처럼 이렇게 점포 만들어서 카드 파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본사에서 나와서 그냥 조그맣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도 쪼만하니까 능력 없는 놈이니까 너 이거 다 팔아도 된다. 은행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세니까 너는 주택 먹거리 건들지 마라. 생명보험은 저축성 건들지 말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건들지 마라. 먹거리니까. 그리고 하나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얘네 주택 먹거리가 아니고 기업을 상대하니까 요거까지 니네가 해라. 끝. 시험 문제 나올 게 이거 다예요.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또는 점포별로 2명. 2명, 동그라미 2명.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모집하는 자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에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우리 그냥 쫙 한번 딱 얘기해 드릴게요. 은행에 농협에 갔어요. 농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출하는 아니 대출이 아니고 출이 이제 입출금 하는 애고 요게 따로 만들어라 해서 따로 만들어야 돼요. 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여긴 2명뿐이 못 돼요. 이 2명은 어떤 2명이에요? 이 직원에서 2명이고 얘가 만약 설계사야. 설계사 있는 자격 있는 얘네 중에 공부해서 설계사 자격을 땄어요. 그러면 얘는 2명이 넘어도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2명 이상 못 두고 얘가 설계사 자격증 따져 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얘는 대출 업무 얘하고 보험과 관련된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요? 아니 대출 받다가 아유 이거 대출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거 있잖아요. 대출 받으러 오셨어요? 서류 보고 대출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그 내용이요 다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문제는 요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넘기세요. 그 제일 중요한 거 106쪽에 106쪽 봤죠? 그 맨 위에 자 다시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105쪽 봐요. 105쪽.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모집 총액에 제한을 한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한 개 생명보험 또는 한 개 손해보험 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 별도 해당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 회사 상품의 모집 총액 또는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 총액에 각각 100분의 25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00분의 25 동그라미 치세요. 네. 자, 이 농협이에요. 농협이 누굴 거 봤냐면 삼성 거예요. 삼성 거를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얘 걸 봤는데 얘가 만약에 100만 원 팔면 100만 원 팔잖아요. 요게 25%를 넘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총액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얘가 40%를 팔아요. 얘가 매출의 40% 하면 힘이 세요, 안 세요? 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25%. 시험 문제 항상 나 25%. 25%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25%. 그 밑에 33% 나왔죠. 그거는 한 번 나왔어. 25% 한 4번 나올 때 한 번 나왔는데 이거 까징이야 뭐. 그냥 25%만 외우시면 돼요. 넘길 수 뭐가 25%예요? 총액 팔 수 있는 거. 얘 팔 수 총액에 매출의 25% 넘기지 말아라. 20% 넘기지 말아라. 자, 한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특혜.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법인 보험 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과 법인 보험 대리점 등의 업무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해되죠? 넘길게요. 이해 안 돼요? 좀 빠르죠? 어쩔 수 없습니까? 저는 회식을 가야 되니까. 자, 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신고사항 나오죠? 109쪽. 보험 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보험 설계사 등은 등록 신청 시에 제출된 서류사항에 변경된 경우, 보험 설계사 등의 공통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 어디다 신고해요? 금융위원회. 법인이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할 경우,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 설계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그리고 교차 모집을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다음 중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신고사항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그리고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줄 치시면 돼요. 누가? 설계사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뒤에 딴 얘기 하겠죠, 내가. 됐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해산한 경우.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설계사가 신고한 사항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보험 대리점하고 보험 중개사하고 설계사를 섞어놔요. 섞여놔. 법인의 경우 뒤에 어차피 뒤에 하니까 뒤에 하죠. 뒤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줄만 쳐놓으면 돼요. 거기는 개인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신고사항,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신고사항. 그죠? 금융위원회 신고 끝. 넘기세요. 보험 안내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자 쭉 넘기세요. 112쪽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다 나왔죠? 국민학교? 그러면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윤리 조금만 알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거 뭐냐면 자 이거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안내 자료에 하지 말라는 거.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 이거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나 돈 이만큼 벌어. 우리 보험 들어.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이거 하고 넘어갈까? 그럼 봐요. 나 안 할래요. 그럼 113쪽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정신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빨라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상식으로 풀어도 되니까 113쪽 자 보면은 자 시행령에 규정한 기재 금지사항 어디에 안내 자료에 금지한 거 쓰지 말아야 할 것들 보면 2번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줄치지 마세요. 이거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려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까 나 읽게 만들어 왜. 웃기잖아 이거. 그렇죠. 상식으로. 그러니까 국민학교 나왔으면 그래도 넘어갈게요 이건. 자 설명 의무. 요거는 약간 들어보세요. 자 114쪽 보면은 자 보험업법 95조 2항 나오죠. 나올 거예요. 예. 보험업법 제95조 2는 보험계약자를 일반 보험계약자와 전문 보험계약자 나왔죠. 어디서 들어본 거 나오겠죠? 그럴 거예요. 자, 구분하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는 상법 638조 보험약관교부 명시 의무 이 내용보다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전문 보험 계약자에게는 설명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다. 663조 하나 외우자 그랬죠. 그거 뭐예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일반 보험자한테. 전문은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예외되는 거 몇 가지 외우자 그랬고 여기서 나오는 건 설명 의무예요. 우리는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인데 여기는 그냥 설명의 의무고 일반 계약자, 그죠? 일반 계약자 114조 자 일반 계약자예요. 상법은 거기는 없어요. 설명 의무는 다 해라. 그냥 모든 계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업법은 일반 계약자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일반 계약자 100번 얘기할 거예요. 일반 계약자 일반 계약자 아예 할 거니까 우리 일반 계약자한테 일반 계약자 몇 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설명 의무 이게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약간 쉽게 나오면 자 설명 의무는 일반 계약자하고 전문 계약자한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업법은 무조건 일반 계약자잖아요. 좀
어렵게 나오면 일반 계약자한테만 해야 할 의무는. 적어놔요, 이거. 이거 이 정도 알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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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청약 철회. 철회. 요거만 치면 돼요.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은 뭐 다다닥 해가지고 전문. 우린 전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로 보면 돼요. 전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제 생각에 요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 요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계약법 하면은 어법 쉽다 그랬잖아요.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손사이론도 쉽죠? 안 쉬웠나? 쉬웠잖아요. 계약법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옆에 115조. 자, 보험회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설명 의무, 확인 의무. 그냥 설명 의무라고 해요. 헷갈리니까. 설명 의무는 언제 해야 되냐?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나왔죠? 이제 95번 5번 남았어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계약자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끝이에요. 중요한 건 다치지 말고 줄치지 마세요. 일반은 줄치지 마시고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보험 체결을 권유가 중요해요. 권유. 자, 보험 체계를 보면 우리 여기 승낙을 하잖아요. 누가 승낙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언제 줘요? 보험약관 언제 줘요? 계약법에서. 맞죠, 정답. 최초 보험료를 내면 요때 주는 거죠. 최초 보험료를 냈대. 최초 보험료를 냈대 주는 거 맞죠, 정답. 그렇죠. 자, 우리는 청약하자, 청약하죠, 청약. 설명 의무는 언제 하냐? 최소한 승낙까지만, 이 전까지만 하면 돼요. 계약법은. 근데 업법에서는 권유할 때, 권유 언제예요? 보험 들어 권유할 때. 청약한 다음에 권유해요? 청약하기 전에. 그렇죠. 이때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권유. 이해하면 괜찮아요. 업법은 요때부터, 아니 계약법은 요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요때 하래요. 요때. 권유할 때. 뭐를? 설명 의무를. 누구한테? 일반 계약자. 자, 90번 남았다 이제. 됐죠? 다시 읽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체결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 됐어요? 권유. 중요 사항을 얘기해라. 뭐 녹취를 하든 뭐 서명을 하든. 그 옆에 있죠. 자, 대통령 정하는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은 이런 거 다 쭉 읽어 보세요. 한번 읽어봐야 돼, 이거. 중요치 않지만 한번 읽으면 그냥 쉬운 문제인데 안 읽으면 헷갈려요. 보험회사의 단계별 설명 의무는 언제냐? 자, 보험회사는 보험 체결을 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중요 과정을 일반 보험자,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까지 나올지는 모르는데 자꾸 우리 업법 몇 점 맞고 싶어요? 80. 그러면 안 해. 이건 100점 맞고 싶으면 해드릴게요. 이건. 오늘 리액션도 없고 그냥 정신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편의점으로 갈 거예요. 그럼 회식. 자, 권유하잖아요. 권유할 때 설명 의무가 있다 그래요. 설명. 그렇죠? 중요한 건 설명해라. 근데 여기는 언제 단계별로 있어요. 뒤에 보면은 자, 설명할 게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 설명할 게 있고 청구할 때 단계 있고 지급할 때 단계가 있어요. 아니 중요치 않아요. 상식으로 풀면 돼. 요때 이제 청구할 때 요때 설명해라. 설명 의무는 여기인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만 하면 되고 청약할 때도 요 설명하고 우리
보험사고 돈 주세요. 그럴 때도 하고 해약할 때도 하고 모일 때도 하고 이렇게 이걸 단계별로 보는 거야. 하나, 둘, 이 단계로 보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설명 의무는 다 요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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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하는 거야. 단계별로. 근데 요 놈들은 계약자가 아 짜증나 안 들을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처음에 권유할 때 하는 거는 해야 돼.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면 똑똑한 건데. 이해돼요 이거? 그죠? 처음에 권유할 때 설명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한테? 일반. 그죠? 근데 이 단계별로 설명할 게 있어요. 얘네들.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단계별로 설명할 게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내가 싫어. 난 누구? 계약자가 나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옆에 보면은 자 단계별로 나오죠. 주요 과정 설명 의무. 체결할 단계, 청구할 단계 쭉 넘어가죠. 그런 게 있다고. 다 이거 읽지 마세요. 넘길게요. 그건 그냥 X자 거버려요. 그냥 단계별로 하는 게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넘기세요. 옆에 적합성의 원칙이 있죠. 118쪽. 네. 시험 문제에 이게 통으로 나왔어요.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곳은 옆에 나왔네. 1번 문제 있죠. 이렇게 통으로 나왔어요. 옛날에. 자, 적합성의 원칙은 1번 보는 거예요. 적합성의 원칙이란 고객 파악 제도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그에 걸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변액의 불안전 판매가 뭘까요? 그냥 손해보는 우리 불안전 지금 나왔잖아요. 은행에서 난리 난 거 있죠. 펀드 팔고 막. 그 얘기라고 보면 돼요.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원칙을 도입하였는데 보험업법에서의 적합성의 원칙이 요게 중요하죠.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험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이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보험료 200만 원짜리 권유하지 말아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 한번 옛날에 그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어. 나 혼자 얘기했는데 그때 자 내가 보험을 그 의심이 많이 가는 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그놈이? 그놈이 아니죠. 그 저기지. 그 놈으로 할게요. 그놈이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보험료를 1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3달 만에 보험 사고 내 가지고 보험 사고 그래서 보험자가 이거 보험 사기다 그래서 갔는데 졌죠. 왜 졌어? 내가 200을 받든 1000만 원 받든 이건 네 자유인데 네가 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졌잖아요. 그 판례 맞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적합성. 만약 200만 원인데 얘 1000만 원짜리면 이거 보험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죠. 말아야지. 근데 현실적으로 땡큐지. 1000만 원짜리 들어주네. 이거 1000만 원 들면 다음 달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어마어마해요. 계산해줘요 이거? 11 이거 1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20%지 이것이 1년 동안 쭉 그럼 이게 얼마야? 넘어가요. 됐습니다. 그 적합성의 원칙은 그거예요. 이제 적합하냐 아냐.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적합하냐 아냐. 뭐가? 보험을 드는데 이놈이 적합하냐 아니냐. 그거만 보면 돼. 그렇죠. 딴 거 좀 외우지 마. 또 연령, 재산 상황, 가입 목적 이거 다 이게 깜지 만들어서 외우지 말고 그냥 재산 사항은 어떻게 그쵸.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설계사가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대충 옷 보면 알잖아. 대충. 그쵸? 한달 그거 어? 얼마인지 모르고 한달 어제 그쵸. 그래서 뛰어오라 그러냐? 알았어. 그래서 자 3번. 이거 자, 파악해야 돼? 자 3번 119조 중요한 거. 자 변액보험 동그라미. 119조 변액보험 동그라미. 됐어요? 네. 적합성의 원칙은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이 뭐예요? 액이 변한대요. 보험금이 변한다. 왜 변할까? 투자하니까. 이게 뒤에 나가면 이제 죄송하지만 계정이라는 놈을 배워요.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계정을 보니까 돈을 투자하면 그냥 적어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장부를 만들고 얘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요. 특별 계정 해가지고 얘는 여기 있는 돈들은 투자하는 거야. 펀드 알죠? 펀드.
펀드가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주는 거잖아요. 그거 펀드하는 계정을 만들고 얘는 일반 계정, 우리 저축. 1,000만 원 내면 1년 후에 1,000만 원 이상 주잖아요. 안 까먹잖아요. 그 돈 하는 장부를 만들고 얘는 1,000만 원 넣어도 여기 투자해. 그 중국 펀드 많이 했었잖아요. 5년 전에. 다 망했죠. 투자해서 투자금이 나오면 나눠주면 되고 투자금이 없으면 안 주면 돼. 그렇죠. 난리 났죠. 그래서 이번에 은행에서 뭐 있잖아요. 은행에서도 했는데 망해버렸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렇다. 그래서 변액보험만 된다. 적합성의 원칙은 변액. 그거 하면 돼요. 넘기세요. 자, 모집 광고 준수 사항. 자, 초등학교 다 나왔죠? 국민학교 넘어갈게요. 100이 왜 웃어? 봐봐. 122쪽 봐봐요. 자, 모집 광고와 금지 행위, 보험금 지급 한도, 지급 제한 조건, 면책 사항, 감액 뭐 쭉 해가지고 이거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이거 이해해야지. 이거를 뭐 공부할 거예요? 해요? 보험금의 큰 특정을 내용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맞힐 수 있어요. 도덕 시험. 그렇죠. 옆에 광고를 하는 자의 절차 좀 넘기고 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요새 그거 또 말이 빨라졌어. 또. 자, 요즘 그 저기서 테레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 홈쇼핑에서 많이 요새 많이 파는 게 뭐예요? 운전자 보험 많이 팔아요. 치과 보험. 치과는 나이나 막 있잖아요. 띠링띠링 막 거기서 요즘 들어서 막 있죠. 천천히 있잖아요. 본 내용은 뭐라고 안 됐고 또 까먹었네. 여기 있을 거야 거기. 뒤에 나오나? 하여간 뭐를 하고 만기 환급금이 없고 그 소래를 입을 수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나보다 더 빨랐어. 상기방문은 그래도 없습니다. 끝.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지. 글씨체하고 속도하고 그거를 천천히 해라.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쓰고 여기 딱 이렇게 써요. 어떻게? 조그만 글씨로.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야. 끝.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자, 124조.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그러니까 요새 의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 중복 계약을 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뭐는 안 된다? 실비는 안 된다? 비례 보상을 하잖아요. 비례 보상. 그래서 실비는 얘기를 해라. 누구한테? 지금 난 누구예요, 지금? 난 설계사야, 지금. 보험자인데 내가 이제 보험할 때 고객님 실비 들었네? A사 실비 있었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나만 조용하면은 모르잖아요. 얘기해라. 왜? 고객님 지금 10,000원씩 내는데 나중 되면은 10개 10만 원씩 내잖아요. 어차피 한 곳에서뿐이 못 받아요. 응? 근데 보험료는 10군데 다 내고 있잖아요. 현명하시네요. 그렇게 이해돼요? 네. 연기가 별로였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주된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일반 암보험, 생명보험은 많이 들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복 보험이 들었으면 설명해라. 내가 설명해라. 보험자한테 설명하라. 그런 거는 뭐 실비보험 왜? 다 안 준다. 내가 1,000만 원 치료비 나오면 얘 1,000만 원, 얘 1,000만 원, 얘 1,000만 원 안 준다. 어떻게 준다? 하나도 100만 원씩 준다. 이해되죠? 그래서 실비만 설명해라. 나머지는 다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다 된다. 암보험, 운전자 보험도 안 되겠다. 그죠? 운전자 보험도 비례 보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 보험 체결하면 얘기해라. 거기서 이제 1번 보면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손 의료보험, 실손 동그라미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대르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체계는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보험계약자는 즉시 알려야 된다. 넘어갈게. 동의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설마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죠. 동의 없이 이거를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자, 확인 안 해도 되는 거 125쪽 옆에 여행 중 나오죠. 옆에 큰 써놔요. 여행자 보험, 단체 보험. 얘네들은 안 해도 된다. 중보. 왜 안 해도 될까요? 단체 보험은 떼거리죠. 여행자 보험은 단기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뭘 안 해도 돼요? 중보 확인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옆에 확인 절차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자, 중보 확인 절차 있죠. 세 번째 줄에 보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 의료보험 계약 또는 기타 손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있죠. 피보험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혹시 높아시면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뭐예요? 피 보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장사꾼? 아니. 그렇죠. 당사자. 네, 나. 아 갑자기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참아야죠. 자, 보험 체결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하고 보험계약법이에요. 그리고 관련자는 피보험자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다 내려놔. 관련자는 피보험자, 수익자 뭐 보험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2명뿐이 없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부장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났네.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틀릴까봐 이건 꼭 나와. 이건 맞는 지분은 나오죠. 보험 계약자가 이렇게 나와. 이게 문제가 피보험자 계약자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야? 실비랑. 그렇죠? 이해되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주는 문제인데 이거. 옆에 126쪽. 이거를 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준수사항. 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과 그 대상. 자,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뭐 법 있죠? 지워버리세요. 모집할 수 있는 자여만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됐어요? 동의한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딱 해가지고 자, 내가 보험에 한번 들었어. 전에 동의를 한 거예요. 나 통신으로 보험 들 거야. 동의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들었냐? 전에 경력이 있던 자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자, 나는 보험을 통신으로 들을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한 자인데 지금 동의한 게 아니고 전에 동의한 경력이 있던 사람이야. 이때 1년 전에. 이해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죠. 별거 아니죠.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2020년에. 다시 읽을게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게 틀린 문제는 전에 동의한 경력이 있는 자. 안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자,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 이것도 결론만 얘기해. 시간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됐죠? 자필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신 전화를 가지고 고객님 보험 드세요. 오케이 들었어. 그럼 끝이 아니고 자필 서명을 받아요. 어떻게? 찾아가? 안 찾아가? 어떻게 찾아가요? 예? 우편이나 팩스를 해가지고 그걸 받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로 하면 된다. 원칙은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쭉 넘어가세요. 옆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 사항 없고 나오면 127조 4번. 자, 중요한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 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된다. 살짝만 체크. 진하게 하지 말고 살짝만. 혹시 몰라서. 넘기세요. 128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철회. 철회가 뭐죠? 없던 걸로. 청약 철회. 확인, 해지. 자, 1번 보험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 계약을 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 한 번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해지할래요. 전화로 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밑에 있잖아요. 예? 옆에 있잖아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어렵나 이거? 이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자, 내가 나 이거 보험 못 들었어. 전화로 하는 거야. 전화. 야, 나 못 들었는데 담보가 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청약 철회할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해지할래.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동의한 사람만. 나 나중에 해지할 때 유선으로 통신으로 해도 된다는 건 미리 동의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거만 한번 들으면 안 어렵잖아 이거. 그렇죠? 그 3번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거 혼자 공부하면 몰라 이거. 하라는 거 말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한 자만 된다는 거예요. 넘길게요. 자, 보험 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 국민학교 나왔죠? 읽어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그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그 승항계약 있죠. 132쪽. 이것도 종종 나와요. 승항계약. 좀만 참아요. 내가 이거만 빨리 하고. 왜냐하면 지금 한 3시간짜리를 지금 30분 만에 끝냈어. 대단하다. 대단해. 자, 고생하셨어요. 자, 승항계약. 그냥 환승계약. 똑같은 얘기야. 환승. 뭐가 차이일까요? 승환이나 환승. 환승은 국산, 승환은 일본. 왜 일본 말이 맞냐면 일본 우리가 그대로 가요, 약관을. 그래서 그거를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고지의무 일본 말 다. 계약 전에 알리려면 얼마나 이쁜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승환 계약이다. 자, 간주. 승환 계약은 내가 보험을 쭉 들었어. 보험을 들었는데 이 설계사 꼬신 거야. 야, 우리 거 들어. 더 좋아. 결론은 이 계약과 계약이 똑같아. 근데 이 설계사는 수수료 먹으려고 야, 우리 게 더 좋아. 옮겨. 담보가 똑같아. 이걸 승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하지 말라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돼. 얘가 10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거 들어. 이건 승강 계약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10년 동안 잘 들고 있었다가 이거 해약할까 말까 하다가 이쪽으로 가자. 얘는 S사고 얘는 H사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승항계약이 아니에요. 승항계약 요건이 있는 거야. 그걸 바꿉니다. 자, 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에 행하면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는 행위를 본다. 승항계약을 옆에 써요. 그냥 승항계약을 간주 규정이다 해가지고 1번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기명날이 녹취방명으로 한 경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 자, 2번 기존 보험 알아서 대답 안 한 거죠? 그렇죠? 기존 보험 계약에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안 나오면 장을 씁니다. 내가 올해. 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 틀렸죠? 이게 똑같이 나와요. 지문. 지금 얘기한 거. 틀린 지문. 답은 뭐다? 기존 보험계약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이에요. 됐죠? 위에 1개월인 거 아니에요? 그 자신 없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전에. 이게 바뀌어서 그래. 바뀐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올 거예요. 자,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에 소멸하는 경우 해당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유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6개월만 동그라미 치고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거기만 줄치는 거예요. 다 읽지 마시고, 자, 기존 보험의 소멸할 날로부터 6개월 100번 해야지. 이것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됐죠? 그것만 줄쳐요. 딴 거 읽지 마시고. 자, 승항 계약의 부활은 어떻게 할 건다. 자, 승항 계약에 딱 걸렸어. 그러면 누가 손해요? 얘가 손해요. 얘 꼬이 빠져가지고 똑같은 걸 1개월, 한 개월이 아니고 1개월 동안 해가지고 손해를 봤잖아. 얘 어떻게 할 건가? 살려주겠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제1항 쭉 있죠. 기존 보험은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줄치는 거 아니에요. 자가 속하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 6개월 나오네.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해지가 아닙니다. 옆에 취소할 수 있다. 해지가 아님.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1분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필요적 승낙.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 부활이, 얘기 안 할게요. 그는. 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와 해지의 차이. 딱 하나만 할게요. 해지는, 자, 해지됐다. 요거는 유효한 계약, 요때부터 없던 계약이죠. 그러면 요때까지 어디 있어요? 돈 낸 거는 못 받잖아요. 해지는. 해지한 것뿐이 없잖아요. 취소는, 자, 요 취소권을 딱 해자면 쭈루루 가가지고 요때부터 와가지고 요때부터 다 없던 걸로 한다. 그러면 받아야지. 그렇죠. 너 주고 나 주고 있죠. 서로 쌤쌤이 하는 거 다. 어떤 게 유리해요? 취소죠. 취소권. 그러니까 동그라미 취소. 문제에 해지로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지문이 옆에 보면 3개월, 여기 보면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참 이거 말 한마디면 쭉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많이 했어. 지금 4시간짜리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네. 제가 죄송해요. 아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회식하러 가시죠. 네.